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새로운 감독 주제 무리뉴 감독이 로마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요거 중심으로 간단히 준비를 해봤고요. 영입과 방출 현황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새로 발표된 영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 공격수가 왔죠. 네, 쇼무로도프 선수가 엘드로 쇼무로도프 선수가 제노아에서 로마로 이적하면서 1,750만 유로 꽤 높은 이적료를 기록을 했어요. 네. 아시아 스트라이커, 다른 포지션도 아니고 스트라이커가 로마 정도의 팀에 이 정도 이적료로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전에는 역시나 무리뉴 따라 이제 포르투갈 선수 한 명 안 오면 또 섭섭하겠죠. 후이 파트리시우가 울버햄튼에서 넘어오는데 1,150만 유로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둘입니다. 현재까지 새로 완전히 온 선수들. 네. 호제르 이바니에스 그 브라질의 센터백이 원래 아탈란타에서 임대 중이었는데 완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댈러스에서 임대해 왔던 미국 유망주 풀백이죠. 브라이언 레이놀즈도 완전 영입이 됐습니다. 로마가 가장 최우선으로 노렸던 공격수는 아즈문이었죠. 예, 근데 아즈문 그 원소속 팀에서 조금 이적료를 세게 부르면서 로마도 철회하고 레버쿠젠도 철회하고 약간 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즈문 레버쿠젠도 안 가요? 예, 원래 레버쿠젠한테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그랬죠. 근데 레버쿠젠도 그 가격을 맞춰주기 힘들다가 돼가지고 마르세유로 골키퍼 파우 로페즈, 윙어 칭기스 민데르가 임대를 갔고요. 클루이베르트는 지난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잘 안 됐죠. 이번 니스로 임대를 갔고요. 꼭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몇 경기 나와서 갑자기 잘하고 이런 걸 반복해왔던 그 윙백 브루노 페레스는 계약이 끝나서 트라부존스포르로 갔고, 그다음에 골키퍼 미란테, 베테랑 골키퍼 미란테는 계약 만료가 됐고요. 중앙 보완자라고 불렸던 제주스 선수가 역시 계약 만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렌치가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꼭 임대 가면은 나쁘지 않게 하는데, 아무튼 로마랑은 이제 2년이 끝났어요. 계속 임대만 보내고 있고 완전 이적은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로마하고의 관계가 너무 벌어진 게 큰 거죠. 예, 왜냐면은 어쨌건 플로렌치도 로마를 자기의 어쨌건 실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토티 데로시의 뒤를 잇는 그 계보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왕자님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플로렌치가 십자인대 파열되는 그런 부상들을 당하면서 로마에서 플로렌치를 포기를 했었고, 거기에 이제 플로렌치도 상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아무리 그 임대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였죠. 그래서 아틀레티코 아니면 세비야가 현재로서는 유력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멤버가 어떻게 돼 있냐? 지난 시즌 3백을 썼는데 지금 멤버도 사실 3백이 좀 어울리긴 해요. 왜냐하면 주전급 센터백이 4명이 넘습니다. 퍼가 당연히 새로 온 그 파트리시우가 아마 선발로 뛰게 되겠죠. 3백의 중앙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만치니, 이바니에스, 쿰블라, 스몰링, 파지오가 있는데, 파지오가 좀 밀려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머지 넷은 이 중에 둘만 쓰고 둘을 앉혀놓기에는 조금 아까운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좀 3백이 여전히 어울리는 선수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레프트백은 이제 시즌 초반에는 부상으로 빠지겠습니다만 유로에서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스피나졸라, 유로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던 스피나졸라가 굳건하게 있고요. 라이트백은 지난 시즌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약을 시작한 카르스트로프가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놀즈가 카르스트로프의 경쟁자로 왔고, 좌우 멀티 서브로 이제 산톤이 있겠고요. 중앙 미드필더가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김용 기자 말한 대로 자카 영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가 숫자는 많고 다들 못한 선수는 아닙니다. 임대 갔다 돌아온 은존지는 아마 내보내겠지만 디아와라, 베레투, 크리스탄테, 비아르, 그리고 이제 공미와 중미를 오가는 펠레그리니까지 있는데 괜찮죠. 다 괜찮은 중미들이긴 한데 만약에 역삼각형으로 서거나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둘일 때 그 중에 더 수비적인 자리로 내려서 쓰거나 할 수미가 없어요. 수미. 그래서 계속 자카라든지 좀 더 뒤쪽에서 공을 뿌리거나 수비를 굳건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를 찾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당장 아주 급한 또 포지션은 아니다 보니까 가격을 깎으려고 하고,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스날에서 제시한 가격이
저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카가 보여준 거에 비해서 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는 우리 그 정도도 못 내겠다. 왜냐면 우린 지금 당장 더 시급했던 게 공격수였고 실제 그래서 공격수 영입에 돈을 썼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카 이적료를 계속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요구하는 수치도 못 맞춰줄 정도로 1,500만 유로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결국 자카는 잔류가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자카를 네. 놓친 것 같고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무리뉴 감독이 오면서 그 장기 부상을 털고 돌아온. 하지만 이제는 언제 또 다칠지 굉장히 불안한 차니올로가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뭐 부상만 아니었으면 유로에서 에이스가 될 수 있었던 남자인 차니올로가 여전히 있고요. 아까 말한 펠레그리니 올렸을 수 있고 이제 무리뉴 감독과 인연이 깊은 스몰링에 이어 두 번째 남자죠. 미키타리안. 지난 시즌 굉장히 웃기죠. 예. 네. 스몰링하고 미키타리안이 거의 무리뉴한테 외면받다시피 그쵸. 했었는데 둘 다시 다-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안 만날 줄 알고 서로 다른 직장에 있을 때 막 예. 까기도 하고 그랬는데 만났습니다. 심지어 핵심이에요. 네. 이 두 선수가 그쵸. 공격과 수비의 핵심이에요. 로마에서 공격과 수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비에르 파스토레가 있는데 뭐 이 선수는 파스토레는 정리시야죠. 내보낼 건지 뭐 정리할 건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 선수가 됐고요. 윙어로 엘샤라위 그리고 페레스가 바르셀로나에서 낼고 선수죠. 네, 페레스, 맞습니다. 그다음에 페드로 로드리게스가 있고 스트라이커로 새로운 쇼무라도프와 함께 기존의 에딘 제코, 기존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 와서 임대가 남아 있는 보르아 마요랄까지 있습니다. 쇼무라도프에 대해서 조금 부연을 해보면 이 선수는 제노아에서 왔어요. 네. 지난 시즌이 빅리그 첫 시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즈벡 선수들이 흔히 그렇듯이 러시아 리그를 통해서 유럽 진출을 했는데 러시아 리그 잘 하다가 제노아에 와서 지난 시즌 8골 1도움 뭐 빅리그 첫 시즌으로서 충분히 괜찮은 시즌을 보냈고 이 선수는 좀 장신입니다. 체격이 아주 건장하고 190cm에 그러면서 이제 무브먼트도 굉장히 성실한 편이고 뭐 좀 팀 내 전술교도가 높은 그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늙었지만 여전히 주전 경쟁이 가능한 제코 그리고 지난 시즌 10골 두 자릿수 득점을 해준 마요랄이 여전히 임대로 와 있는데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코가 하향세는 하향세니까 누구를 데려오긴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제코가 나갈 생각도 없고 은퇴할 생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코의 애매한 경쟁자밖에 못 데려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아예 막 현찰박치기를 막 수천만 유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쇼무로도프 정도가 된 건데 쇼무로도프 제노아에서 8골 넣은 선수한테 1,750만 유로 이게 비싸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비싸게 주고 데려온 거 아니야? 차라리 이 돈 덜 쓸 생각 좀 하고 다른 선수 찾던지 여기서 협상 열심히 하고 자카한테 더 질렀어야 되는데 자카는 그렇게 열심히 갖고 쇼무로도프는 좀 쾌척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건 더 급한 포지션은 공격수긴 하니까요.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코 마요랄로 그 둘이 지난 시즌이랑 똑같이만 한다면 버티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더 급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근데 후반기 때 무너졌던 거는 좀 그쪽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제코가 마요랄이 물론 제코가 부진했을 때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긴 했지만은 마요랄도 이 선수가 그가 원톱에서의 확실한 그걸 보여주는 선수냐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따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요랄은 그 득점 외에 기여도가 좀 낮은 그러니까요. 쪽이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제코가 너무 늦어진 게 보였었기 때문에 제코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험 신호가 보였었거든요. 맞아요. 제코는 90분을 못 뛰어요. 그러니까 90분을 그 정상적인 활동량으로 못 뛰는데 팀 사정상 90분을 꼭 뛰어야 되니까 경기 중에 한 2-30분 혹은 3-40분 동안은 진짜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뭐 결국 쇼무도로 뭐 비비는 다르게 말한 것 같은데? 아니 비비는 거라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요랄로 이제 마무리 짓는 형태를 둘을 거 역할 분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통하면은 뭐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은 이두저도 못하게 되죠. 네. 좀 그런 우려점은 있긴 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카 영입을 질질 끌다가 쫑나면서 새로운 수비형 미드필더를 노려야 되게 됐는데 도르트문트의 토마스 딜라이니를 노린다는 얘기가 요즘 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크마르의 코프메이너스라는 미드필더가 있어요. 이 선수도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고 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데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딜라이니 좀 느낌이 나지 않나요? 무리뉴 감독이 호이비에르 마크 2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솔솔 나죠. 지금 그리고 딜레이니는 실제 그 판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독일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는 뭐 굳이 잡을 필요 없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로마에는 그러니까 큰 구멍도 이제 공격수도 왔고 미드필더도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가 조합상 꼭 필요하다곤 하지만 뭐
준수한 기량의 중미들이 또 많이 있어서 네. 별 구멍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팀에 그래서 확실하게 강점이 뭐냐? 그것도 없어요. 솔직히 무리뉴 감독은 개성이 강한 선수들한테 더 잘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확실하게 예, 역할 분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어떤 의미에서 크리스탄테 이런 선수들이 무리뉴 감독한테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쓴다면 차라리 크리스탄테를 공격적으로 올려서 쓰면은 무리뉴 감독한테 어울릴 수도 있다라고 그럴 생각을 수도 해요. 있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중원이 다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선수들이에요. 다 중상하는 선수들인데 뿌려주는 유형이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자카를 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출 대상은 지난 시즌에 기대보다 좀 에이징 커브가 빨리 온 걸로 보이는 페드로. 페드로는 이제 로마에서 내놓았다라고 공식적으로 거의 나온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예정률 많이 못 받더라도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니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 지금 말한 그 선수들 중에서 물론 다시 말하지만 다 준척급입니다. 하지만 슈퍼스타가 있느냐? 없잖아요. 이 팀의 최고 스타는 시단 무리뉴입니다. 토트넘에서도 그랬듯이 그래도 어쨌건 간에 로마 자체는 조금 활기가 돌고 있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리뉴 관련된 영상들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예, 아예 무리뉴 중심으로 조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꿀 빨아놔야 됩니다. 전반기까지 괜찮을 겁니다. 심지어 로마는 그 프리시즌도 화제를 많이 모으는 게 한 경기를 이제 포르투랑 했는데 포르투 그 무리뉴의 친정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뭐 레알에서 잘 호흡이 맞았던 페페가 있잖아요 포르투에. 근데 페페가 미키타리안을 깠죠. 네, 미키타리안 네. 까가지고 둘이 싸움이 난투극이 벌어요. 바로 무리뉴 코앞에서 무슨 싸움이 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세비야랑 친선 경기를 하는데 에릭 라멜라랑 이번에 포옹을 한다거나 모든 로마와 관련된 스토리는 이제 무리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사소한 건데 원래 본인도 잘 안 쓰고 로마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던 뭐 드론을 통한 훈련 촬영과 그 이제 스크린으로 바로바로 보면서 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건데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통은 드론에서 이렇게 찍었다? 그거를 최소한의 편집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편집한 다음에 다음날 미팅 때 비디오룸에서 보거나 이렇게 할 텐데 훈련장에 야외에 아예 그 프로젝터로 쏴서 볼 수 있는 큰 스크린을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드론으로 찍은 것을 단 몇 분 뒤에 그 프로젝터로 바로 쏴서 바로 보면서 너 좀 전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너 멈춰봐. 그렇게 누가 때렸어? 쪽 주는 거. 네. 뭐지? 처음에는 그게 쪽집게처럼 보이지만 계속되면 열받는 거죠. 계속 멈추네 나 프로인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무리뉴 감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에이 감독이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하겠는데 무리뉴 감독은 그럴 것 같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얘기했지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 워낙 유명하고 그 화제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에이스 로마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무 궁금해지고 그렇죠. 심지어 저도 궁금합니다. 예.